자, 타임.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무신사의 강한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 오늘 패딩 월드컵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패딩 월드컵. 그 패딩 월드컵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뭐 기준을 두고 봤을 때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얘기를 할 게 있거나 실제로 본 적이 있거나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 브랜드의 뭐 특정 제품보다 뭐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패딩을 32개 물론 더 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만한 것들을 좀 고르고 예쁜 걸 고르다 보니까 32개가 됨. 여러분들이 이제 패딩을 고르는 거에 있어서 제가 뭐 시에라 디자인 광고 영상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보통 2개예요. 보통 2가지 경우로 여러분들이 패딩을 고르거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딱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언더커버 가를 입어. 언더커버 가를 스타일을 입어. 그래서 뭐 그런 종류에 있어 언더커버의 패딩을 산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구조조의 발렌시아가 이런 거 많이 입는데 내가 입는 거에서 Y 프로젝트의 패딩이 잘 붙을 것 같아서 Y 프로젝트의 패딩을 사는 이런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냥 아웃도어 베이스 패딩을 사는 거야. 아웃도어 베이스, 뭐 노스페이스, 아니면 그 다음에 아크테릭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골드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많잖아요. 밸런스, 뭐 데상트, 그런 것들을 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 룩을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2가지를 고르실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요즘에 제가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은 2번째가 맞아요. 저도 옛날에는 뭐야 이거? 왜 갑자기 풍선이 나와? 저도 옛날에는 디자인성 있는 걸 선호했거든요. 디자인성 있는 걸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웃도어의 베이스 옷을 입는 것들이, 그리고 한창 그때는 고프나 아웃도어 스타일들이 많이 보일 때라서 뭔가 이거를 입으면서 내 무드를 좀 해치는 것 같고 뭔가 내 색깔 잘 못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계속 제가 말한 뭔가 덜어내지고 그 다음에 쿨한 느낌, 그냥 러프한 느낌을 내기에 뭔가 하나 툭 걸쳤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스타일링을 쭉 가져가더라도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이 된 거죠. 2번째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딩을 고르시기 전에 그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 인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32강인데 뭐 타이트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여유있게 길게 말하면서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벌써부터 이제 굉장히 상반되는 제품들이 나왔어요. 채팅창에도 벌써 뭐 다쿠, 닥전 이렇게 나뉘는데, 스투시 제품은 사실 정말 저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스투시가 패딩을 정말 솔직히 말하면 뭔가 디자인성적으로 뛰어난 패딩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잘 봤을 때 이게 사실 로고 플레이의 장점이죠. 굉장히 그 캐주얼하고 베이직한 패딩에도 스투시의 로고가 하나 들어가면서 그 패딩 자체 무드가 확 산다. 그래서 어디에나 걸쳤을 때도 쿨한 느낌이 들고, 근데 살짝 이제 스타일링을 잘못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조금 스트릿하게 빠질 수 있어요. 조금 스트릿하게 빠지는 걸 물론 방지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때 이 스투시의 패딩 제품들이 범용성이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스투시의 패딩이 이제 가격대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렴하죠. 20만원, 30만원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스투시 제품이 하나 사서 투 입고 다니기 너무 좋다. 반대로 르메르의 제품, 이거는 르메르에 제가 로브 푸퍼를 넣어놨지만 요거는 이제 남성용도 있고 여성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푸퍼도 있는데 프리드 푸퍼도, 르메르의 패딩의 장점은 그냥 뭐냐, 일단 르메르의 패딩 제품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원단감이 사기입니다. 일본 브랜드의 원단감하고는 조금 다른 그 무광색의 바스락거림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종이 같은 원단감에서 나오는 그 캄함, 굉장히 얌전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패딩 자체가 굉장히 벌키하지만 이 디테일 같은 것들이 사실 과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고 르메르 자체에서 보여주는 뭔가 하이넥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여기 보이는 로브 디테일 같은 것들이 적용된 제품들이 르메르의 굉장히 색깔을 잘 보여주고 녹여낼 수 있고, 르메르의 제품들도 범용성이 있어서 꿀리지 않는다. 스타일이 맞는다면 어디에나 넣어도 돼. 어디에나 넣어도 둘 다 입을 수 있는 패딩이에요. 근데 얘는 로고 때문에 스타일이 갈리는 느낌이고, 얘는 전체적으로 브랜드의 무드 자체가 세기 때문에 갈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제 신중하게 골라보는 겨울 패딩 월드컵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하나를 입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스투시로 가겠습니다. 르메르의 제품도 너무 예뻐요. 스타일이 맞고 미니멀한 룩을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라면 르메르의 패딩이 캐리오버도 똑같은 디자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사서 유행 없이 꽤 오래 입으실 수 있습니다.
사원님이 스투시 패딩 입는 거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떻게 입으실 것 같아요? 너무 쉽죠. 스투시 패딩 일단 제일 작은 사이즈를 사. 근데 뭐 블랙도 좋지만 컬러 있는 제품을 사도 좋고, 뭐 블랙을 산다고 했을 때 비니 같은 거 하나 써주시고요. 이제 아래쪽에 제가 최근에 산 해머트랭 데님 하나 있고, 신발에서 딱 킥을 주는 거지. 신발에서 좀 플랫한 더비라던가 아니면 뮬 같은 것들. 겨울에도 뮬 신습니다. 저는 양말 신고 뭐 약간 더러우깔의 그런 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신음으로써 스투시의 뭔가 그 느낌을 살짝 죽이면서 나는 그냥 스투시를 쿨하게 입은 거야 를 보여주는 무드로 끌고 가야 돼요. 요런 거는. 자, 그러면 스투시로 골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크테릭스 토륨 대 AA 스펙트럼의 패딩 제품.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고르실지 저는 정확히 이제 물론 아크테릭스를 고르시겠죠. 이 패딩 아웃도어계 너무나도 강자고, 이 아크테릭스의 토륨 제품이 사이즈도 굉장히 많고, 요 제품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입었던 제품이고, 그래서 사실 아크테릭스의 토륨 제품은 SV 제품, 굉장히 두꺼운 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크테릭스라는 브랜드는 솔직히 이제 유행을 지나서 스테디가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아크테릭스 패딩을 입는다고 해서 야, 제가 고프를 입네, 아웃도어를 입네라고 뭔가 보여지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고 나온, 가장 조금 인지도가 있고 가격대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라인에서 가져갈 수 있는 브랜드가 저는 아크테릭스라고 생각을 해요. 각종 아크테릭스에서 나오는 다운 패딩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그냥 데님이나 슬랙스 같은 것들에 섞어서 그 완급 조절만 해주시면서 입어주셨을 때 굉장히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크테릭스를 넣었고, AA 스펙트럼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을 텐데, AA 스펙트럼은 진짜 겨울에만 옷을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얘네 근간은 이 패딩이에요. 푸펀을 만드는 게 근간인데, 패딩 디자인이 한 시즌에 거의 20개, 30개씩 나와요. 그 와중에 유행하는 것들, 트렌디한 것들 다 담겨 있음. 그리고 얘네가 가격이 생각보다 디자인 대비 비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가 뭐 덕다운 구스다운도 쓰지만 신슐레이트나 조금 신소재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AA 스펙트럼이 내가 디자인성이 있는 패딩 중에서 조금 찾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라고 했을 때 딱 들어가서 보셨을 때 패딩 하나를 가져가시기에 굉장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중국 브랜드 맞아요. 베이징 베이스의 브랜드고, 사실 이제 이 AA 스펙트럼은 제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얘네는 왜 이렇게 디자인을 많이 뽑지? 얘네 조금 너무 자기네 색깔이 없다 요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짓을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 디자인 다양한 패딩을 뽑는 게 어느 순간 얘네의 아이덴티티가 됐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첫 시즌에 패딩 15개 디자인 나와. 왜 이렇게 자기네 게 없네? 두 번째 시즌 또 20개 나와. 아, 뭐야, 또 이렇게 만들어? 세 번째 또 이만큼 나와. 아, 얘네는 그냥 이렇게 하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이 채팅에서처럼 보온성 중심보다 뭔가 디자인을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제 입으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은 브랜드다. AA 스펙트럼이. 그래서 어쨌든 저도 마음이 최근 스타일에서는 아크테릭스 토륨에 훨씬 끌립니다. 그래서 아크테릭스 토륨 고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언더커버 대 리고엔스. 요거는 조금 뭐 다쿠가 나올 것 같아요. 다쿠가 나올 것 같은데, 언더커버의 패딩 제품들이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매 시즌 한 2개, 3개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꾸준히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언더커버의 패딩 제품은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은 진짜로 언더커버 깔을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언더커버의 패딩 많은 게 없어요. 사실 그 언더커버 깔의 브랜드들 중에서 언더커버만큼 패딩이 조금 범용성 있고 이 캐주얼하게 만드는 브랜드가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언더커버의 패딩은 그 깔 안에 같이 있는 브랜드들을 묶어서 스타일링을 한다라고 해도 언더커버의 푸퍼 자체가 그런 스타일링에 딱 녹아 들어갔을 때 확실히 녹아드는 바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언더커버의 패딩 자켓들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리고엔스의 푸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저는 리고엔스의 옷이 없어도 리고엔스의 패딩 자켓은 입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릭의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매가 좀 의도적으로 길고 목 같은 것도 높게 올라오지만, 솔직히 말해서 벌키하지만, 그러니까 우모량이 많지만 핏적으로 조금 슬림하면서 세련된 패딩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리고엔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숏한 푸퍼 말고도, 하이넥 푸퍼 말고도 굉장히
굉장히 기장감이 긴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블랙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그쵸, 블랙 제품에 있어서도 사실 릭 자체의 그 컬러, 블랙 컬러가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리고엔스의 패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 저는 항상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가 둘 다 세서 이 친구 좀 똑똑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묶어놨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릭 오웬스의 푸퍼로 가겠습니다. 네. 왜냐면 릭 오웬스 푸퍼는 그냥 내가 그냥 입으다가도 입을 것 같아.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자, 조금 힘들다. 몽클레어의 프라우. 요거는 이제 몽클레어의 경량 패딩인데 프라우라는 제품이고, 사실 몽클레어의 경량 패딩들을 이제 제가 다 조금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데상트의 얼터레인 요렇게 두 개가 붙게 됐는데, 일단 몽클레어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고, 몽클레어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FW 이미지는 정말 극강입니다. 보온성과 스타일과 세련됨과 하이엔드 레벨의, 그러니까 럭셔리 라인의 그 FW의 패딩 제품의 그 이미지를 너무나도 잘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그랬을 때 오히려 이거를 뭔가 경량 패딩에 들어갔을 때 저는 되게 쿨한 것 같아요. 몽클레어의 로고가. 그리고 몽클레어에서 이 굉장히 많은 라인들이 나오는데, 기본 라인의 제품들이 한 2-3년 전부터 조금 더 컬러감이나 이런 핏감 같은 것들이 좀 트렌디해졌어요. 확실히 뭔가 그 타깃층이 좀 올드 지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요런 컬러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접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몽클레어의 패딩 저는 너무 좋아요. 요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희가 조금 사고 싶어서 사실 넣어놨어요. 제가 사고 싶어서 넣어놓은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몽클레어의 패딩을 제가 조금 소개해드렸고, 그러니까 국내 매장가 정말 비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디깅하시면 굉장히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몽클레어라고 그냥 비싼데 안 입어, 무슨 약간 럭셔리 같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싸게 사실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으실 거, 아니면 야 효도 좀 해, 어머니나 아버지 사드릴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한테도 몽클레어 선물 드리면 최고란 말이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효놈에서 효자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직구 같은 거 배워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것도 사지만 부모님 선물도 사고 여자친구 선물 같은 것도 싸게 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몽클레어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몽클레어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후자, 뭔가 툭 입는, 러프하게 입는, 쿨하게 입는 아웃도어 자체의 그런 베이스를 가진 브랜드를 입을 때 그 레벨에서 가장 뭔가 세련된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아크테리스가 조금 더 투박하다라고 한다면 이 몽클레어 자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세련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경량 패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슬랙스 같은 것들을 붙이셔도 몽클레어이기에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데상트 얼터레인은 이제 일본에서만 제가 알기로는 전개되던 라인이에요. 일본에서만 전개되던 라인인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정식으로 런칭을 했고, 그래서 이 데상트 얼터레인도 굉장히 매력 있는 옷입니다. 저는 처음에 파리에 가서 이제 쇼룸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데상트의 얼터레인 옷들이. 그래서 거기 쇼룸에 계신 데상트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데상트에서 조금 더 상위 라인으로 캐주얼하고 도시와 아웃도어의 그 중간 밸런스 지점에서 데상트의 기술력을 사용해서 좀 더 캐주얼하게 가져가는 라인이다. 이 제품은 제가 실제로 봤어요. 지금 EQL에 가시면 있는데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합니다. 거의 둘이 가격대가 비슷할 거예요. 요 데상트 얼터레인의 제품도 1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것도 뭐 한 180만원 정도 하니까 가격대가 비슷한데, 얼터레인 요 자켓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지만 아직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그 기술력 쪽에 포커싱이 돼 있는 부분이 느껴져서 저는 몽클레어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몽클레어 갈게요. 자, 다음인데 요것도 할 얘기가 많은 제품들이 같이 나왔네요. 하나는 ERL이고요, 하나는 레인스의 제품입니다. 자, ERL은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ERL의 패딩 제품은 솔직히 말씀은 대체 불가능의 영역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띄워드린 제품 말고도 ERL에서 2-3년간 나왔던 패딩 제품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 카모 패딩 있어요. 카모 패딩. 카모 패딩을 살 걸 그랬어. 물론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뽐이 살짝 죽긴 했는데, 이 카모 패딩이 정말로 슬림하고 너무나도 그 원단감이나 이런 것들이 멋있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ERL 패딩은 분명히 ERL에서만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고, 그 다음 ERL의 브랜드 느낌처럼 뭔가 스트레이트하게 빼지 않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디자인성 하나로 내가 스타일링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바이브가 있는 패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래에 패딩을 넣어드렸고, 요거는 이제 신제품입니다. 요번 24FW 신제품이고. 자, 그럼 레인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레인스 굉장히 멋있는 브랜드죠. 레인스는 이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런칭했죠. 이제 정식으로 런칭을 했고, 레인스라는 브랜드, 이제 레인스라는 이름에 맞게 굉장히 이 기능적인 옷들을 싸고 컴팩트하게 잘 만듭니다. 이 레인스의 매력은 뭐냐면 굉장히 모던하고요, 합리적이에요. 기능적으로 들어가는 지점이나 이런 것들 모두 종합했을 때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근데 레인스를 여러분들이 쿨하게 입으시기 위해서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레인스 제품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셨을 때 조금 더 매트하고 조금 더 단순하고 쿨한 제품들도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약간의 테크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뭔가 아웃도어스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컴팩트하게 정리되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요. 뭐 모든 제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이 헤비아우터를 찾는데 레인스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내가 느꼈을 때 확 마음이 와닿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 아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사실 쉬워. 이거는 제 스타일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쉬운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왜냐면 엔타이어 스튜디오는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자도 멋있는데 상대를 잘못 만났다. 프라다가 굉장히 지배적인 의견이죠. 그치, 패딩은 이제 빈티지가 조금 무섭기는 해요. 이 우모량이나 페이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는 이 프라다의 패딩에 달려있는 이 삼각 로고가 사실은 싫었습니다. 그냥 산다면 프라다의 요런 삼각 로고보다 레드 탭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매력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뭔가 툭 입었을 때 약간 로고 플레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스타일링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이 프라다의 삼각 로고가 달려있는 제품들이 지금 저한테는 뭔가 더 쿨하게 다가오는 거죠. 프라다 이전 시즌 패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뭐 후드가 달린 경량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우모량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헤비아우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약간 중간 느낌의, 그리고 컬러웨이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사실 뭔가 광택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화려한 제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제품만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니고요. 프라다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깅해보시고 찾아보셨을 때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그 스타일링에서의 내가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프라다의 빈티지 푸퍼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패딩 같은 것들은 충전재가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조금 연식이 많이 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 보온성을 이제 생각하고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적당한 연식과 그런 것들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아주 예쁘게 이번 겨울 쿨하게 입으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엔타이어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엔타이어 스튜디오는 우리나라에서 잠깐 아주 많이 올라왔었죠. 엔타이어 스튜디오도 어쨌든 굉장히 이 약간 이지감의 굉장히 헤비한 원단과 워싱감, 그 다음에 이런 벌키함, 한창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렌시아가의 그런 스타일링들이 정점을 찍을 때 이 엔타이어 스튜디오의 패딩이 빵 뜨면서 우리나라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었고, 그런 스타일링이 있어서 엔타이어 스튜디오에 푸퍼만한 게 없습니다. 엔타이어 스튜디오가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지금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패딩 하나로서 멀키한 맥시한 무드를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은 브랜드란 말이에요, 이 엔타이어 스튜디오가. 그래서 엔타이어 스튜디오도 물론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 제가 입는 스타일에서 소화하기에는 조금 오버스러운 느낌이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렌드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라는 게 뭐 완전히 뭔가 트렌디한 이런 느낌을 떠나서 아예 조금 그 스타일링이나 이런 브랜드의 룩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겨냥하고 있는 지점이 제가 생각하는 트렌디한 지점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다. 지금은 그렇게 느낌을 받아서 이거는 프라다를 제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클로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유니클로에서 이렇게 또 어떻게 알고, 라이브 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르메르 말씀드렸을 때 르메르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르메르를 살릴 수 없어요. 요거는 겹쳐지기 때문에 요 나나미카 쇼푸퍼로 가겠습니다. 나나미카.
프라다 빈티지 패딩 오직 디자인만 보는 건가요? 뭔가 옛날 패딩들은 기능성이랑 보온성이 점점 내구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그렇긴 하죠. 따뜻하진 않은데 사실 그 감성값도 있고 근데 또 시즌이 오래된 것과 오래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시즌이 또 좀 금방인 거는 그래도 사서 입을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고르는 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크미스 대 몽클레어 도피다. 요거는 이제 몽클레어의 헤비 패딩에서 제가 예뻐 보이는 걸 넣었습니다. 자, 자크미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자크미스가 사실 브랜드 자체 스탠스로서 한국에서 소구되는 지점이 많이 꺾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자크미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하입이 한창 많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자크미스 패딩 제품의 매력은 뭐냐? 굉장히 그 자크미스스러움이 잘 담겨있다. 전체적으로 패딩 자체가 이 퀼팅이나 이런 거 없이 심플한 경우가 많고요. 버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패딩에서 잘 쓰이지 않는 뭔가 실버 스냅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조금 클레이 같이 만들어요. 자크미스의 패딩 제품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자크미스의 푸퍼를 어떤 분들이 조금 입으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린 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이 이 자크미스의 패딩을 입는 게 멋있더라고. 뭐 30대 중반, 40대 초반, 40대 중반까지 이 자크미스의 컬러감 있는 패딩을 하나 툭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 게 뭔가 굉장히 멋있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근데 몽클레어 헤비 패딩은 아까 경량과 조금 얘기를 다르게 해보면 2시즌, 3시즌부터 이 몽클레어 자체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올드한 지점을 건드리지 않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단색으로 깔끔하게 빼면서 뭔가 로고의 그 색깔을 재원단하고 맞추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도피다라는 지금 이 제가 띄워드리는 이 이미지만 보고도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 몽클레어의 헤비 패딩은 아직도 사실 그 지점이 조금 있긴 하죠. 내가 쿨하게 입는다라고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어. 약간 경량 패딩은 조금 더 패딩이 가벼운 느낌이니까 그냥 몽클레어를 가볍게 입었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 스타일링에서 그 무드를 섞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몽클레어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탠스나 럭셔리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들 때문에 몽클레어의 요런 헤비 패딩은 조금 내가 스타일링 자체에서 럭셔리함을 죽이고 쿨하게 입는 데 있어서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전 자크미스로 가겠습니다. 자크미스가 조금 더 어른용 장난감 아니 티타님 어른용 장난감이 왜 몽클레어 오히려 올드해 보이는 부분 니트 들어간 패딩들도 아재코어, 줌마코어와 해외 트래퍼 스타일을 쓸까 입는 느낌으로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크크. 그거는 인정. 그거는 인정. 아시죠? 몽클레어에서 옛날에 나왔던 여기는 패딩이고 팔 쪽에 니트 섞여져 있는 그런 패딩 아시죠? 그런 것들도 솔직히 딱 잘 입으면 멋있는데 스타일링 자체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크미스 가겠습니다. 다음 베일런스 대 해칭룸. 해칭룸 대표님이 보고 계시지는 않겠지? 이거는 상대를 잘못 만났어. 해칭룸 패딩 너무 멋있어요. 해칭룸 패딩 너무 멋있고 너무 잘 나왔고 이 국내 브랜드 패딩 중에 정말로 저는 해칭룸의 패딩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왜 이렇게 세냐? 상대가 왜 이렇게 세? 그니까 요거는 해칭룸 대표님도 베일런스 고르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요게 조금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해칭룸 패딩 정말 잘 나왔는데 해칭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 해칭룸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헤비아우터나 그러니까 어떠한 복종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아이덴티티를 쌓기까지 해칭룸이 정말 오랜 시간 공들여오고 잘해온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약간 빈티지함으로써 빠지는 느낌이 어쨌든 그 해칭룸의 기본 근간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뭔가 조금 더 유스함,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유스함이 해칭룸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해칭룸의 푸퍼 제품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겉감의 적당한 워싱감과 패딩의 기장감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툭 걸치시고 약간의 그 멋을 낼 수 있는 멋을 낼 수 있는 느낌이 해칭룸의 패딩 제품이고 가격대도 사실 괜찮죠.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나 이런 걸로 다 봤을 때 이 해칭룸의 패딩이 굉장히 좋은 지점에 서 있다. 근데 이제 베일런스랑
너무 이제 극과 극이죠. 밸런스는 아웃도어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그 원단감, 매트함을 캐주얼로서 풀어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컴팩트함과 담백함, 그리고 굉장히 잘 정돈된 세련됨이 이 밸런스의 완전한 코어죠. 그리고 이 밸런스는 더 멋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밸런스의 룩북을 보시잖아요. 완전 그런 무광 매트한 소재의 기능성화된 패딩이나 블레이저를 입고 산속이나 자연 속에서 그 룩북을 찍어요. 자연 속에서 블레이저를 입고 있고 매트한 이런 긴 기장감 패딩을 입고 있는데 소재는 아웃도어야. 거기서 나오는 그 멋이 엄청나거든요. 이 밸런스라는 브랜드는. 그 지점에 있어서 사실 밸런스에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제가 좋아하지만 해칭룸도 밸런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독보적이다. 밸런스. 자,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브랜드 두 개가 나왔네요. 아, 대진표를 굉장히 재밌게 짜주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짜주지? 어떡하냐? 자, 첫 번째는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의 패딩이고요. 두 번째는 아르켓의 제품입니다. 아르켓의 제품인데 이것도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근데 사실 아르켓의 제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후자 아웃도어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로고나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때 쿨함보다 조금 더 아래 중간 지점의 밸런싱이 좋은 제품이에요. 나는 캐주얼한 그냥 스파 브랜드나 이런 데서 패딩을 고르고 싶어 라고 하는데 아르켓에서 거기서 선택지를 더 주는 거죠. 야, 우리 컬러도 예쁜 거 있고 패딩 이 핏감도 되게 벌키한데 우모량 많은데 우리 조금 숏하고 트렌디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 한번 입어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르켓은 굉장히 그 중간 지점의 밸런싱이 좋은 제품이고,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의 패딩 제품들은 정말로 저는 엄청난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신진 브랜드들이 있지만 아웃도어 신진 브랜드들 중에서 그 누구도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담은 헤비아우터를 이렇게 잘 만들어내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헤비아우터가 굉장히 만들기 힘들어요. 재봉이나 뭐 이런 게 힘들다는 게 아니라 헤비아우터에 뭔가 디자인을 넣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점에 있어서 파프가 정말로 같은 시대에서 소구되고 나왔고 보여지는 브랜드들 중에 가장 그 지점을 완벽하게 잡아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디자인성 있는데 막 구조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이 약간의 뭐 소재감이라던가 아니면 링클 막 이런 걸로써 정말로 약간의 디자인적인 지점, 내가 파프라는 브랜드를 몰라도 입고 싶은 패딩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아르켓도 너무너무 좋은데 파프로 가겠습니다. 파프로 가볼게요. 자, 아, 이것도 참 대진표가 조금 아프네요. 벨리에의 패딩 제품 되게 괜찮아요. 요번에 이 벨리에를 넣은 이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벨리에 패딩을 제가 벨리에 팝업에 이제 상주하러 가서 입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다. 근데 두 번째, 핏감 자체에서 트렌디함보다 조금 더 욕심을 냈다. 기장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숏하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레이 컬러를 뽑은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간 헤더 그레이 컬러의 패딩을 잘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국내 브랜드에서 이런 헤더 그레이 컬러의 패딩을 만들었다 해서 굉장히 놀랐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가격이 너무 좋아요. 이 벨리의 패딩이 굉장히 리즈너블해요. 30-40만원대 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패딩을 입어보면 그 가격에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패딩이에요. 그리고 벨리에가 지금 뭐 요거는 제가 스타일링 샷을 가져와서 그런데 요 패딩에 모자를 떼고 여러분들 하이넥을 올려서 심플하게 연출했을 때 헤더 그레이의 그 컬러를 살려서 스타일링으로 가져갔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다. 그 같은 가격대의 라인에서 이 벨리의 패딩이 굉장히 예쁘게 여러분들이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나 이 헤더 그레이 컬러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제가 넣었고, 이건 이제 하이크 굉장히 매력 있는 브랜드죠. 하이크라는 브랜드를 제가 예전에 그 한 3년 전쯤에 패딩 추천 영상을 찍을 때 이 하이크 노스페이스의 그 룩북을 같이 봤던 적이 있거든요. 이 하이크라는 브랜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하이크만이 낼 수 있는 세련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하이크의 패딩의 컬러가 애초에 하이크라는 브랜드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컬러고요. 이 컬러랑 베이지 컬러, 그 두 톤으로 이 패딩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여성복에서 많이 그 바리에이션을 돌리는데 그냥 그 사이트만 들어가도 약간 그 안개 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랄까 워싱은 아니야. 워싱은 아니고 페이딩함?
약간 흐릿한 그런 느낌의 브랜드예요. 근데 이 하이크의 제품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정말로 그 가격을 대비하는 퀄리티나 메이킹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훌륭하고요. 정말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니클로에도 그런 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색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이크라는 브랜드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컬러나 이 하이크만이 가지고 있는 베이지 컬러로 그 룩북이나 에디토리얼이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런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이 계속 조지는 그 지점이 굉장히 하이크가 세련되면 극강을 끌어올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크로 선택하겠습니다. 벨리에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이크 골라봤고, 다음 가겠습니다. 야, 나왔죠? 나왔습니다. 마모트 캐피탈이고, 이 마모트 캐피탈은 이제 그 마모트의 좀 다른 새로운 라인이에요. 요런 조금 더 영하고 캐주얼하고 아웃도어와 쿨함이 잡혀지는 중간에 밸런스 지점을 노리고 나온 라인이 마모트 캐피탈 라인입니다. 이 마모트의 캐피탈 라인은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정말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요즘 많이 입는 스타일 어디에나 붙이기에 너무 좋고 컬러웨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스페이스 푸퍼는 이제 여기에 눕시나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개념인데, 사실 이 제품을 제가 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고, 요거는 이제 2000년대 나왔던 디자인을 이제 다시 조금 현행으로 바꿔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 블루 컬러가 사실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이 조금 숏하게 들어가고 경량 느낌의 그 너무 헤비하지 않은 그 감이 좋거든요. 그 감이 너무 좋은데 사실 요거는 너무 힘드네요. 제가 고르기가 너무 힘든데, 사실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우리 중학교 때 많이 입고 그 지점을 지나서 다시 트렌드로서 다시 이 브랜드를 올려놓은 게 너무나도 대단하고 생각을 하고, 물론 눕시는 근데 조금 더 멋있게 입기에는 난이도가 있죠. 눕시는 스타일링으로 가져갔을 때 고점은 낮아요. 저점이 높고. 근데 노스페이스에서 다르게 나오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던 경량 느낌이나 혹은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잖아요. 유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지 않은 그런 패딩 제품들은 노스페이스의 로고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아웃도어의 쿨함으로 가져가면서 상당히 높은 고점까지 입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일링에서. 그래서 요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투표 한번 받아볼까요? 전후로 써주세요. 이거는 제가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 자, 어떻게 될 건가? 노스페이스 한 표, 노페이스 3표. 다들 레드페이스는 어떤가요? 아제코어로다가 쿨하게. 쉽지 않네 다들. 오케이, 요거는 저 노스페이스 너무 좋아하고 요 제품을 이제 사려고 굉장히 보고 있지만, 요거는 마모트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모트 캐피탈 라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바리에이션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옷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마모트로 가겠습니다. 마모트 캐피탈. 야, 아니 뭐야? 이거 조작이에요. 모이프 진짜 멋있는 브랜드인데. 모이프 저는 너무나 멋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너무 예쁜데, 모이프 최근에 이 성수 매장 오픈한 거 아시죠? 제 주변 분들 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저는 연락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이프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매치업을 만든 건 아니고요. 저 모이프 대표님 이제 개인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있고 너무 멋있는 분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모이프만큼 하는 브랜드 찾기 힘들죠. 모이프라는 브랜드는 정말로 힘든 길을 걸어와서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 아웃도어나 이런 걸로 잘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뭐 케일, 고요웨어 이런 것처럼 사실 아웃도어 자체로서 뭔가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 디자인적으로 소구했다 이런 느낌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기어 같은 것들을 최대한 안쪽으로 숨기고 바깥쪽으로는 조금 더 패션적인 영역으로 어필을 하면서 그 지점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모이프라는 브랜드를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팬층이 두터운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헤비아우터 종류에 있어서 안쪽에 내실이 단단하고 바깥쪽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대를 설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 패딩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이렇게 디자이너만 보시기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프라는 브랜드 굉장히 멋있고 이 패딩 제품 저는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윈 얘기를 해봅시다. 골드윈이라는 브랜드 굉장히 근본 있는 브랜드죠.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골드윈 브랜드를 아실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뭔가 아웃도어 베이스의 브랜드의 디렉터들이 골드윈 출신들이 많습니다. 나나미카도 골드윈 출신 아닌가요? 나나미카 디렉터분도 제 기억에는 골드윈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브랜드의 디렉터들 중에 이 골드윈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시아의 스톤 아일랜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재 개발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 하이 레벨에 있는 브랜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에서 이런 로고를 조금 더 심플하게 바꾸고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까지 트렌디하게 잡아버리니까 이 골드윈의 패딩이 너무나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머님이 예전부터 이제 골드윈 제로 라인을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새로운 라인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트렌디하게 풀리면서 이 골드윈이라는 브랜드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그 후자, 이런 아웃도어 베이스의 브랜드를 멋있고 쿨하고 트렌디하게 입는 지점에 있어서 너무나도 멋있는 패딩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입어봤고요. 살 생각도 있습니다. 저랑 거머님이랑 하나씩 사서 이번에 파리 갈 때 같이 입고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아이템이에요. 이 골드윈의 패딩 제품은. 둘 다 실제로 입어봤고 뭐 브이로그에도 올라갈 건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을 때 인비테이션 주지 않아서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의 제 마음은 골드윈에 조금 더 가깝다. 너무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너무 멋있는 브랜드다, 모이프. 여러분들 꼭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드윈으로 갈게요. 야, 또 쉽지 않은 라인업인데, 나나미카 대 이제 CP컴퍼니. 야, 요거는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나눠질 것 같아요. 사실 나나미카의 패딩 제품들은 이런 나나미카류의 옷을 좋아하시는 뭐 언유즈드, 뭐 나나미카, 일본의 캐주얼하지만 그런 시티 느낌의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제품이죠, 나나미카. 어떻게 보면 조금 캐주얼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는 복종의 헤비아우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브랜드가 나나미카고, 나나미카는 특히나 소재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심이시기 때문에 FW 룩북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그런 자연 친화적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아웃도어를 만지는 지점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CP컴퍼니는 솔직히 말씀드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스톤 아일랜드보다 훨씬 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이라고 생각해요. 스톤 아일랜드 어쨌든 너무 멋있는 브랜드지만 이미지 소비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톤 아일랜드를 입기가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CP컴퍼니의 패딩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정말로 컬러감이 화려하고 근데 디테일은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은 이런 그 밸런스가 좋은 제품들이 많고, 사실 컬러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화려한 거나 이런 것들이 CP컴퍼니이기 때문에 설득되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CP컴퍼니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조금 뭔가 테크나 한참 뭔가 호카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소구되고 스타일링에 들어가던 시기에 이 CP컴퍼니의 아웃도어가 그렇게 약간의 이미지 메이킹이 됐지만 캐주얼하게 입기에 정말로 좋은 제품입니다. CP컴퍼니. 그리고 사실 보온성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CP를 아무도 깔 수 없죠. 이 안에 충전재가 비치는 이런 것들도 이제 CP와 스톤에서 먼저 했던 거고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CP컴퍼니 하겠습니다. CP컴퍼니. 자 타임.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제가 근데 이거는 이건 기회야. 무신사의 강한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 이건 기회야. 무신사, 이건 좀. 가겠습니다. 얘기해볼게요. 마르지엘라의 빈티지 푸퍼 제품은 제가 왜 넣어놨냐면, 사실 여러분들 아까 프라다랑 조금 같은 맥락인데요. 마르지엘라의 빈티지 제품들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솔직히 말씀은 패딩 제품이 많이 없어요.
패딩 제품이 많이 없습니다. 패딩 제품이 많이 없고요. 근데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게 공구 시즌 패딩이고 저는 요거 레드 컬러를 구매해서 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넣어봤고 제가 최근에 예쁘게 봤던 패딩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는 사실은 뭐 요렇게 사진 넣어봤을 때 안 예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스타일링을 하는데 있어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사실 뭔가 마르지엘라로서 밖에 티가 나는 지점도 없고 단지 그냥 마르지엘라를 좋아하는데 패딩에도 마르지엘라를 하나 입고 싶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제품이 이제 레드, 블랙, 블루 컬러가 있고요. 제가 잘 입고 다니는 그 셔링이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빈티지까지 아니더라도 찾아보시면 뭐 잠깐 많이 보였던 글램슬램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패딩들이 있고요. 요렇게 있는데 사실 마르지엘라에서 헤비아우터로 패딩 자체를 잘 이 빈티지 라인을 없고 잘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쭉 보여드리기 위해서 띄워놓은 겁니다. 요거는 제가 구매한 게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입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레드 컬러를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무신사 스탠다드의 구스타운 푸퍼 요거 굉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신사 스탠다드의 패딩 아이템을 무시할 수 있는 브랜드는 솔직히 말하면 국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뭐 보시는 분들 중에 의류업 종사자분도 계시고 옷을 뭐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실 건데 무신사 스탠다드 정도의 퀄리티의 패딩을 만들면서 그리고 그 정도의 이미지를 찍어내면서 이 가격에 패딩을 팔 수 있는 브랜드는 국내에서 무신사 스탠다드가 유일합니다. 무신사가 이 FW 시즌의 아우터들을 이런 식으로 한 3, 4년 전개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후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쿨하게 입는 그 지점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무신사 스탠다드의 이번에 그 패딩류의 라인업들을 보고 정말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마르지엘라의 빈티지 푸퍼를 제가 여러분 샀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사진을 조금 띄워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넣어놨고요. 요거는 무신사 스탠다드로 가겠습니다. 타임! 이 대표 형이랑 친하단 말이에요. 이 대표 형이랑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호영호지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걸리지? 사카이의 패딩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 사카이 같지 않은데 사카이스러움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사카이의 패딩을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카이라는 브랜드의 그걸 떠올려 보셨을 때 사카이의 헤비아우터들은 보통 사카이 자체에서 많이 보여주는 뭔가 소재감이 섞여 있다던가 요런 패딩 자체에 니트에 케이블을 짜놓는다던가 요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요번 시즌에 나온 요 사카이의 푸퍼는 넥 부분 여기 있는 단추나 뭔가 이 컬러감 자체 그리고 핏감 자체에서의 사카이 맛 사카이 약간 좀 뭐랄까 그 기계적인 맛이 나지만 그 기계적인 맛을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조금 워크 느낌 투박한 느낌으로 굉장히 잘 풀어놓은 아이템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카이의 푸퍼를 제가 넣었어요. 이 사카이의 푸퍼를 진짜 멋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카이의 푸퍼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2의 패딩 사실 2의 패딩은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2의 패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체 불가능한 국내 브랜드의 패딩 제품이 맞아요. 이만큼 패딩에서 컬러를 화려하게 쓰면서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브랜드가 국내에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가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이 자체의 그 채도가 높은 컬러의 컬러 팔레트들 플러스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유틸성인 느낌이기 때문에 패딩이라는 그 복종이 설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핏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트렌디하게 크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들이 조금 선호할 수 있는 레귤러 핏감을 가져간다라는 이 지점 그리고 펑셔널하게 보일 수 있는 디테일 사선으로 들어가는 이런 지퍼 디테일 같은 것들이 이 패딩의 매력을 굉장히 잘 살려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요거는 전자 후자가 굉장히 막상막할 것 같거든요. 요거는 투표만 받겠습니다. 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가격대가 여러분 2가 3분의 1이에요 거의 4분의 1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디자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의 그 스타일링 자체에 들어갔을 때 뭔가 바리에이션의 임팩트가 두 제품이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1표, 2 2표, 2 3표, 사카이 2표, 2 5표. 2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6강입니다. 드디어 여기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갈게요. 제가 32강에서 32개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모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조금 제 기호대로 갈게요. 사실 둘 다 대체 불가능한 지점에 있는 패딩들이 맞습니다. ERL도 아까 설명드렸고 리고엔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 근데 ERL은 조금 더 해야 돼요. ERL의 패딩이 지금 뭐 제가 대충 생각나는 디자인, 여러분들이 ERL의 패딩 같다고 느끼셨을 디자인들이 뭐 시즌으로 쳤을 때만 5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쌓였을 때 이런 화려한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지점에 있어서도 ERL의 패딩이 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ERL의 패딩은 솔직히 말하면 소진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아요. 가격대가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저처럼 아직 크게 설득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ERL이 한번 너무나 멋있지만 아직은 뭔가 저한테는 조금은 신생 브랜드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조금 있어요. 요거는 리고엔스 바로 가겠습니다. 담배 하나 피워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냐면은, 요거는 가격적인 측면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요게 정확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디자인적인 패딩이 있어서의 요번 헤비아우터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심플하고 캐주얼하고 그냥 쭉 걸쳐 입은 쿨한 바이브에서 패딩을 입을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스타일링에서 그런 것들을 담백하게 덜어내고 녹이면서 내가 이 패딩을 가져갈 것인가의 딱 그 지점의 차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고 제가 그렇기도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의 패딩이 너무 멋있고 너무 잘 나왔지만, 지금에서 조금 더 바리에이션 된 그런 디자인의 밸런스가 맞는 지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팝페의 패딩들이 지금 한 3시즌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3시즌 정도 나오고 있는데, 팝페의 색깔이 너무 잘 묻어있지만 조금 한 번 더 새로운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진서 스탠다드는 본인들의 브랜드를 어느 밸런스의 기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그 객관적인 그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성장세. 성장세로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파프 어려워. 그러니까 저는 이 파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지금의 원래 보여주던 모습들을 조금 더 변화해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모던하게 풀면서 새로운 좀 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옷만 보고 고케 파프. 쉽지 않네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둘 중에 뭐 살래라고 하면 저는 저 몽클레어 패딩의 가격대에 있는 프라다에 얼마 되지 않은 빈티지의 예쁜 제품을 골라서 살래요.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프라다 빈티지 뭐 잘 찾으면 한 500불, 400불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몽클레어는 이제 기본은 15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프라다의 빈티지에서 150까지 올라가는 좋은 빈티지를 사서 입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몽클레어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몽클레어의 뭔가 그런 타겟팅이 많이 트렌디해지고 지금 이 보여드릴 이런 컬러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 지점에서 솔직히 말하면 몽클레어도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몽클레어 하겠습니다. 저는 몽클레어가 경량이기 때문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몽클레어의 헤비다운 패딩이었으면 제가 안 골랐을 것 같은데, 경량 패딩이라는 쿨한 복종에서의 몽클레어 로고가 붙어있고 그 지점을 몽클레어도 알고 컬러감이나 핏감 같은 것들을 트렌디하게 가져가는 그 지점에 점수를 주겠습니다. 몽클레어. 쉽지 않네요. 이거 어떻게 골라요? 못 고르는 게 나왔는데요. 결승전, 사실상 결승전인데요, 여러분.
아크테릭스 토륨 대 골드윈. 사실 이 아크테릭스 토륨과 골드윈을 저랑 거머님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둘 중에 우리가 뭘 사서 편하게 입고 다닐까라고 많이 고민했는데 원래는 아크테릭스 토륨 쪽에 마음이 많이 가 있었어요. 아크테릭스라는 브랜드가 이제는 정말 스테디가 됐고 그냥 뭔가 입었을 때 아웃도어나 막 이런 느낌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쿨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골드윈 가서 입어봤어요. 입어봤는데 이 골드윈이 확실히 겉감 소재감이 정말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광이 나는데 그 굉장히 무거운 광이에요. 싼 광이 아니라 무거운 광이고 로고 여기 있어요. 골드윈도 여기 골드윈도 여기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가 굉장히 이제 보이지 않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조금 골드윈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골드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요거는 나나미카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부전승이었고 제가 아까 하이크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하이크 갈게요. 마모트가 더 쿨한 것 같아요. 야,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지점에 서 있는 브랜드 두 개가 만났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베일런스는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입고 싶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뭐야? CP 컴퍼니 할게요. CP 컴퍼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일런스는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입고 싶은 옷이에요. CP 컴퍼니는 내가 지금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멋있게. 그러니까 CP 컴퍼니 할게요. 마무트 캐피탈 대 CP 컴퍼니. 이거는 마무트 캐피탈에 가고 싶은 이유는 있어요. 마무트 캐피탈의 이미지가 아직 많이 소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무트 캐피탈이 전개하는 방식이 상당히 요즘 느낌이라는 거. CP 컴퍼니는 확실히 근본이 있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뭔가 이미지 자체가 있는 데에서 본인들의 그런 것들을 조금 트렌드에 따라서 플레이하는 방식이라면, 마무트 캐피탈은 라인 자체가 이제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확실히 감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현행과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마무트를 하겠습니다. CP 컴퍼니보다 마무트. 왜냐면 두 개가 있으면 내가 마무트를 입을 것 같아. 제가 아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놓아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해요. 파프 너무 멋있고 진짜 대단한 브랜드인데 저의 요즘 취향에는 몽클레어가 훨씬 가깝습니다. 이제는 파프를 놓아줄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근데 골드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골드윈을 찍고 싶냐면은 스투시가 너무 멋있는데 두 개 중에 입으라 그러면 제가 골드윈 입을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내가 입는 스타일에서는 골드윈 입을 것 같아. 스투시 너무 멋있어. 근데 골드윈 입을 것 같습니다. 골드윈 갈게요.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너무 막상막한 게 브랜드들의 네이밍과 아이덴티티와 디자인 자체도 너무나도 박빙임. 요거는 되게 힘들다. 둘 다 입고 싶어요. 둘 다 입고 싶고 가격도 심지어 하이크가 조금 더 싸긴 하지만 비슷해.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아웃도어 베이스 옷을 내가 멋있고 쿨하게 입는 그런 스타일링을 지금 추구하기 때문에 요거는 하이크를 가겠습니다. 리고엔스는 옷 자체로서 너무 멋있고 입고 싶은 옷인데 사실 스타일링으로서 풀어내는 지점에 있어서 지금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하이크를 가겠습니다. 자, 4강입니다. 마무트 대 몽클레어. 마무트 대 몽클레어. 정말 어렵네요. 둘 다 사고 싶어요. 그리고 둘 다 멋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드윈 가겠습니다. 결승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왔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하나하나 골라냈지만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이런 스타일을 선호해요. 결국에는 제가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지금의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웃도어의 베이스 옷을 담백하고 쿨하게 입는 지점에서 대충 입은 듯한 경량 느낌으로 입고 액세서리로서 그 보온성을 커버하는 이런 느낌의 옷을 입고 싶은 거죠, 지금.
근데 이것도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몽클레어를 살 것 같네. 그러니까 두 개 같은 가격이면 몽클레어를 살 것 같아요. 우승! 돈을 열심히 벌자. 자, 결국 이번 패딩 월드컵 우승은 몽클레어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호! 사실 월드컵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월드컵을 한 이유가 있는데 이 우승 상품 있잖아요. 우승 상품.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우승 상품을 이제 추첨을 통해서 구독자 한 분이 저를 사주셔야 돼요. 저를 사주셔야 돼요. 오케이. 제가 이 영상에 편집본 올렸는데 조회수가 15만 회 이상 나온다 라고 하면 제 몽클레어는 못 사드리고요. 오늘 나온 패딩 중에 너무 저렴한 거 빼고 하나 추첨할게요. 커뮤니티에 40-50만 원대에서 하나 추첨해서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조회수 15만 회 나온다 라고 하면 어차피 절대 안 나오거든요. 어차피 절대 안 나와요. 어차피 절대 안 나오니까 15만 회 이상 나오면은 제가 하나 추첨을 좀 해보겠습니다.